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꿈이 현모양처가 되는 거였고, 현재는 그 꿈을 이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모양처가 되는 방법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기 시작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언니의 남자인 형부가 현재 남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많았던 여고생 시절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노느라 남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야만 했기에 1년을 재수하여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피아노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와 취미 생활을 하느라 연애는 별로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2명의 남자와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짧으면 1달, 길어봤자 3달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항상 저에게 스킨십이 아닌 다른 걸 요구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기보단 제 몸이 탐나는 것 같았고 그 이후로는 남자들이 저에게 고백을 해도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첫눈에 반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남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연애하느라 바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취미생활로 자전거도 타고 폴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몸매 가꾸기 위주로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 저에게 배곡 같은 피부에 몸매가 이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딸만 6명인 딸 부잣집인데 가족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피부가 하얀 편이라서 언니들과 동생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5명의 언니들 중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시집을 갔고 셋째 언니는 자식들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해 현재 외국 명문대에 유학 중입니다. 저는 결혼한 둘째 언니 집에서 살고 있으며 언니는 어렵게 임신하여 직장을 다니며 태교에 전념 중이에요. 형부 역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언니와 형부의 연애 시절 때부터 오래 봐와서인지 연애 시절 때 불렀던 오빠라는 단어가 결혼해서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도 굳이 격식 차릴 필요 없다고 형부라고 말하는 게 더 오글거린다면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기에 형부라고 부르지 않고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부는 30대 중반이고 아직도 총각처럼 보이며 탤런트보다 훨씬 더 잘생긴 제가 보기엔 최고의 남자예요. 형부는 언니들과 동생보다 저에게 더 관심이 많은 듯 했고 그만큼 저에게 잘해주기도 해요. 언니 몰래 늘 용돈도 따로 주었고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부터 형부를 좋아했고 아빠 같고 때론 애인처럼 든든했기에 더 의지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임신을 하면서 몸을 조심해야 했기에 언니가 집에서 쉬고 형부와 같이 마트를 가게 되면 형부는 저에게 역시 우리 은정이가 같이 가주면 편하다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해서 오니까 다른 소비는 안 해도 되고. 아휴, 이럴 때 보면 네가 내 마누라 같다니까. 가며 저에게 농담식으로 말을 하곤 해요. 형부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며 훅 들어올 때는 왠지 기분이 좋으면서도 저 말이 진심인가, 날 사랑하나 하는 생각에 제 심장은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니는 이쁜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었고 언니와 형부를 닮아 정말 예뻤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기에 몸조리를 위해 친정 집으로 가게 되었고 언니는 은정아, 오빠랑 집 잘 지키고 있어? 집안일도 해놓고 오빠가 밥 잘 안 챙겨 먹는 거 너도 알지? 네가 옆에서 밥 좀 챙겨줘. 아휴, 언니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고 우리 은정이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나중에 용돈 보내줄 테니 맛있는 거 사 먹어. 언니 없다고 오빠랑 둘이 짜고 저번처럼 늦게 들어오지 말고 알았지? 사랑한다 내 동생.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3명이 살던 집에 언니가 없으니 집은 허전하지만 왠지 형부와 둘이 있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언니가 집으로 간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맛있게 먹고 형부는 저에게 언니도 없으니 둘이 맥주나 한 잔 간단히 마시자고 하며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사실 형부는 술을 잘 마시지만
저는 그렇게 술이 세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맥주 2캔이 제 주량입니다. 처음으로 형부와 맥주를 마셔서 설레었는지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맥주 1캔밖에 안 마셨는데 취기가 빨리 오는 겁니다. 형부 역시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인지 취한 것 같아 보였고 저에게 오늘따라 우리 은정이가 되게 이뻐 보이네. 볼살이 통통한 게 확 깨물어주고 싶어. 게다가 집에서 이렇게 반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있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 은정이가 여자로 보여서 큰일이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당황했지만 언니도 없으니 형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냈고 형부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팔을 끌어당겨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형부의 품은 따뜻했고 형부와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언니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형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술 먹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고 약간 반항하는 척하며 떠봤습니다. 형부는 결혼 전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다고 말하며 고등학생인데도 육감적인 몸매에 귀여운 애교가 넘쳐나서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형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게 되었는데 언니의 남자이니까 좋아한다고 말을 못했고 속앓이만 하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부와 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서로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저는 점점 형부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고 형부의 능숙한 솜씨에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날 저녁 형부와 처제로서 쳐놓은 선을 수없이 넘나들고 말았습니다. 남자를 처음 안아본 저를 위해 형부는 서둘지 않았고 저를 천천히 부드럽게 리더해 나갔고 저는 형부를 통해 여자로서 새롭게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형부에게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했고 형부 역시 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며 그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형부는 출근을 하고 없었고 저는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계를 보고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데도 어제 형부와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고 제 몸은 형부의 몸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형부 생각만 하다가 형부가 빨리 보고 싶어서 바로 집으로 달려왔는데 집에는 형부와 동생이 있더라고요. 여동생은 키는 별로 크지 않지만 저와 반대로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매가 쌍꺼풀이 없어서 은근 크고 몸매는 저랑은 다르게 살짝 통통한 편입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 둘째 언니랑 형부한테는 말은 해놨는데 당분간만 여기서 좀 지낼게.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있으니까 기분 좋다. 형부, 이 집 어디에 두면 돼요? 앞으로 제가 지낼 방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요. 하며 형부 손을 꼭 잡고 방으로 안내해주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가벼운 스킨십을 보고 질투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부는 막내 처제를 위해 이미 작은 방을 청소해놨다고 하며 방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오는 게 너무나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막 시작한 형부와의 사랑이 깨질 것만 같았고 이제 형부를 내 남자로 만들고 있던 참인데 저게 형부를 꼬셔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불안하면서 초조했습니다. 동생은 저의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고 형부는 여자들을 엄청 밝히는 정력가인데다가 또 사실 동생 역시도 형부를 짝사랑해왔거든요. 벌써부터 형부와 동생은 저보다 더 친해져 버린 것 같았고 저는 동생한테 은지야, 형부한테 너무 애교 피우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막 손잡고 그러지 말어. 나도 형부와 처제 사이 지키고 있는데 처제가 형부한테 그러면 좀 보기 안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을 해주었더니
언니,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이래? 언니가 마치 형부의 와이프인 것처럼 간섭하네? 손을 잡든 형부 등을 만지든 그게 언니랑 무슨 상관이야? 내 맘대로 할 거지롱. 형부, 내 맘대로 해도 되죠? 이렇게 멋지고 든든한 우리 형부가 있으니까 나 너무 좋아. 하며 형부의 팔짱을 끼고 볼에다가 뽀뽀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동생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그런 제 행동에 동생도 저의 머리를 잡아 당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가 저희들을 떼어 놓으려고 해도 저희들이 서로의 머리를 너무 꽉 잡아버려서 떼어내질 못하더군요. 저희들은 그 자세로 1시간 넘게 싸운 것 같았어요. 싸움이 끝나고 형부는 사과하라면서 술 한 잔씩 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세 사람이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생과 마주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났지만 형부가 지켜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었어요. 동생은 저와 반대로 소주 대병을 마셔도 끄떡없는 여자인데 저는 맥주와는 다르게 소주는 반병도 못 마시고 취해버리는 알코올 쓰레기예요. 동생이 소주를 잘 마신다는 생각과 형부와 했던 그 뽀뽀를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났고 저도 모르게 소주를 연거푸 3잔 마셔버렸더니 금방 취해버렸고 그 뒤로 생각이 나질 않아요. 얼마나 지났을까. 목이 너무 타는 듯이 말라서 주방으로 가보니 식탁에는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동생과 형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두 사람을 찾아봤는데 왠지 여자의 촉으로 안방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안방 쪽으로 가니 역시나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문 사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 이상하게 보통의 형부와 처제의 대화가 아니더라고요. 왠지 오랫동안 만나왔고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같았어요. 형부와 동생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고 당황한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도망쳐 들어왔고 억지로 잠을 청해보았지만 그 대화가 자꾸 떠올라서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안방으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은 이미 뜨거운 사이이며 수없이 사랑의 선을 넘은 그런 사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알아버리고 말았고 정말 열받고 기가 막히더군요. 언니와 동생, 그리고 둘째 언니, 세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니 저도 모르게 질투심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언니와 형부를 이혼시키고 형부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쳐들어와서 저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어버렸으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상황들이 미친 짓이 맞는데 한 남자에게 동생과 제가 사랑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런 엄청난 사실을 부모님과 둘째 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져 왔어요. 아무리 처제들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거부를 해야지. 자기 몸 가는 대로 처제 2명하고 사랑을 나누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동생과 형부가 정말 너무나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둘째 언니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두 사람을 용납할 수 없더군요. 술도 취했겠다. 저도 모르게 베란다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형부와 동생은 깜짝 놀랬고 저는 소화기 레버를 풀고 두 사람에게 소화액을 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과 형부는 하얀 소화액이 온몸이 하얗게 되어버렸고 안방 전체는 온통 소화액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야, 이 자식아, 나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냐? 어? 둘째 언니는 사랑하긴 해? 언니 보기도 부끄럽지 않아? 네 자식한테 떳떳한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 하며 형부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말았습니다. 형부는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을 했지만 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말투인 것 같아 더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도망치고 없더군요. 형부를 실컷 때려주고 밖으로 나오니 동생 머리와 몸에 묻은 하얀 소화액을 털어내지 못하고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사서 동생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형부와 결혼한 뒤로 사랑을 자주 나누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형부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형부랑 그런 사이인지 몰랐다고 말을 하며 둘째 언니한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마음에 이제는 형부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대로 셋째 언니가 있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동생은 저에게 형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이렇게 된 이상 둘째 언니를 밀어내고 형부를 내 남자로 만들 거야. 둘째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언니보다 더 형부를 사랑하니까 형부를 차지해야겠어. 하고 말을 했습니다. 동생은 제 말에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랑은 도저히 응원해줄 수는 없지만 힘내라고 말을 해주었고 동생은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날이 쌀쌀하니 빨리 들어오라고 말을 해주곤 집으로 들어가니 형부는 현관문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수없이 빌며 사과를 하는데 사랑하니 별 수 없이 형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에게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짐을 가지러 오겠다는 문자가 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집에 형부와 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반 이상의 남자인데 왜 저는 언니 남편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저도 이제 제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형부는 저녁을 차려놨다고 말을 하며 언제 해놨는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스테이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형부의 모습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화가 난 제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그날 저녁 형부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사랑하는 내 남편인 것 같았어요. 형부는 저에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제 입속에 넣어주며 된장찌개 맛 어때? 괜찮지? 하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을 보고 역시 먹는 모습이 제일 이쁘다며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스테이크를 먹으며 형부와 저는 와인을 마셨고 형부에게 형부의 아내가 될 거라고 말을 해주니 형부는 살짝 당황해하는 눈빛이었지만 저에게 이미 내 아내나 마찬가지라며 제 말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 회피하는 형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또 화가 나서 오빠, 나 오빠 세컨드가 아니라 아내가 되고 싶다고. 아내 몰라? 오빠 옆에서 내조 잘하는 현모양처가 될 거라고. 하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형부는 지금처럼 언니 몰래 지내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나 이렇게 흐지부지한 관계 싫어. 오빠가 확실하게 행동을 해. 난 조카랑 언니가 있는 집에서 몰래 오빠랑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 내가 무슨 첩도 아니고 확실히 정리하라고 좀. 에휴 답답하.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형부는 빨리 정리할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며 저를 안아주었고 저도 모르게 그 형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기면 그 화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니. 그날 형부와 저는 또 한 번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언니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언니가 집에 온 뒤로 저희들은 주로 밖에서 만남을 가져왔으며 언니에게는 이 비밀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항상 둘이 같이 들어오고 때론 외박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우리 두 사람의 눈빛이 이상한 걸 언니는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형부는 아이 낳고 아직 붓기가 덜 빠진 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어느 날 언니는 저에게 요즘 몇 달 동안 형부하고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형부한테 불만이 엄청 많아 보였고 그러니 두 사람은 매일매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형부는 제 방으로 찾아왔고 저희들은 언니가 큰 방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지켜야 할 선을 또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부와 저는 최대한 조용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킥킥대며 떠드는 소리가 밖에 들렸는지 그 소리를 들은 언니가 화가 난 얼굴로 방문을 열더군요. 그렇게 화난 언니의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서로 안고 있는 저와 형부의 모습을 보고 언니는 경악을 하였고 놀라서 소리를 치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부는 언니를 거실 소파에 눕히고 안정을 취해주니 한참 있다가 언니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언니는 제 뺨을 때리며 너희들이 미쳤구나.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뻔뻔하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낯짝을 내미고 다니셨어? 와, 대단하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안 물어볼게. 그 답을 들으면 내가 돌아버려서 이 자리에서 사고 칠지도 몰라. 너는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내 앞에 갖다 놓고 니녀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 우리가 왜 이혼한 건지 다 말씀드려. 알았어?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한 번 아니면 아닌 끝장을 보는 그런 남자 같은 성격인지라 이혼은 확정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형부와 이혼한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다가 몇 년 뒤 언니를 다독여줄 수 있는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이혼하게 된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큰 죄를 짓게 되어 지금까지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현재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은 몇 년째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건 다음 날 언니의 말대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큰 충격에 빠지신 부모님과 언니들은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자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며 저를 내쫓아 버리셨거든요. 현재 형부와 소도시에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중이며 제 남편이 된 형부는 언니한테보다 더 저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저의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 가족들이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